안녕하세요. 톡톡 전국시대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톡톡 전국시대에서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겨울이면 생각나는 맛있는 먹을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 겨울과 잘 어울리는 음식인 것 같은데요.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우동 한 그릇 찾아 대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오늘은 대전 월평동에서 만나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입니다. 늦가을의 정취를 찾아 대전 시내 작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 도심 한복판 월평동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관공서와 회사들도 많아서 직장인과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골목의 맛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대전 월평동에 자리한 선사 유적지에서 동네 주민을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선사 유적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 살고 있었답니다. 월평동이면 왜 월평동인 거예요? 네, 월평동은 달이 비치는 평야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역사를 간직한 지역입니다. 특히 월평동에는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굴되어 역사적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1991년 둔산지구 개발 중 발견된 이 유적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삶의 자취가 남아있는 선사 유적지. 지금은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인근엔 골목 맛집도 많습니다. 저도 가끔 약속이 있어 월평동으로 오거든요. 네. 주변에 맛집들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여기 주위에는 정부청사 등 그 관공서 등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 직장인과 이렇게 유동인구도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한식이라든가 중식, 일식 그런 맛집들이 그 성업하고 있죠. 네. 수많은 골목 맛집 가운데 한 곳만 고르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저의 선택은 인근 직장인들에게 입소문난 우동집입니다. 안에 가득 찼는데요. 만석이에요.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11시 오픈하자마자 빈자리가 없습니다. 소문난 우동 맛이 더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손님들이 가득 찼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신가요? 아니, 네, 옆에 있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시나요? 오, 반갑습니다. 와, 지금 손님들 드시고 계신데도 반죽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오늘 이제 점심 시간에 네. 우동 수타할 우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교환학생으로 일본을 찾았다는 청년 사장님. 처음 먹어본 우동 맛에 반해 4년 동안 묵묵히 일하며 우동의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동집을 시작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제가 일본에서 처음 우동을 먹었을 때 감동했던 그 제 마음을 누군가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가게를 처음에 개업을 했거든요. 누군가에게 정말 맛있는 우동, 오늘 먹었던 한 끼 중에 정말 맛있는 우동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볼 때가 가장 보람 있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도 골목의 맛을 봐야겠죠. 오늘은 따끈한 우동을 비행기 티켓 삼아 잠시 일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픈형 주방이네요. 안에서 요리하는 과정들을 다 볼 수가 있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요. 우동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카케 우동은 따뜻한 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북카케 우동은 냉우동, 차가운 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따뜻한 우동의 기본 우동인 카케 우동하고 차가운 우동의 기본 우동인 북카케 우동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이제 카케 우동, 따뜻한 우동에 토핑이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우동 이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가 많은 걸로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따뜻한 우동 위에 토핑이 어떤 것이 들어가냐 그리고 차가운 우동에 토핑이 또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동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장님의 추천 메뉴를 만날 시간. 먼저 기본 반찬과 양념 소스가 자리 잡고요. 차가운 우동과 따뜻한 우동 한 그릇씩. 그리고 돈가스와 튀김이 곁들인 메뉴로 나왔습니다. 대전 월평동에서 만난 골목의 맛입니다.
온 우동, 일본 메뉴로는 카케 우동이고요. 그리고 냉우동인데 역시 일본 메뉴로는 부카케 우동이라고 합니다. 쌀쌀해진 요즘 날씨에 딱 어울리는 우동 한 그릇, 국물 한 입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일본 우동 특유의 갓서부시 그 맛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좀 더 익숙한 맛이 있거든요. 이거 뭐지? 뭐 우리나라는 보통은 이제 육수를 낼 때 멸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관동 지방으로 따지면은 이제 갓소부시, 그 가다랑어 포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거기가 최대 그 멸치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멸치를 많이 사용하는 게 예전부터 어쨌든 자기가 사는 앞바다에서 수확할 수 있는 그 식재료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살았던 지역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사카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남쪽 지방도 보통은 멸치를 많이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게 이제 일본의 그 식재료를 사용하는 사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수타면이잖아요. 면에 땡글땡글함이 달라요. 오. 사장님이 수타로 직접 뽑아내는 우동면, 어찌나 두툼하고 쫄깃한지 입안이 꽉 차는 기분입니다. 지금껏 먹었던 우동 면발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야, 이 면발의 식감 어떻게? 오,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그리고 이 쫄깃함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데, 와. 이제 일본에서도 키타에루라고 해서 우리가 근육을 단련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죽도 일본 사람들은 단련시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밟으면 밟을수록 탄력이나 뭐 이 어떻게 보면 쫀득한 식감이 더 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적정 시간을 밟아서, 너무 이게 너무 오래 밟아도 오히려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또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시간을 밟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아까 당고하는 그 작업으로 들어가서 좀 탄력을 유지하면서 맛있는 우동을 만들 수 있게 저희도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로 시킨 튀김인데요. 채소, 새우, 치킨입니다. 설명을 해주실 때 이 우동 안에다가 넣어서 적셔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동 본연의 맛을 즐겼으니 이번엔 채소튀김과 새우튀김입니다. 먹기 좋게 잘라 우동과 함께 한 입 가득. 조금은 허전했던 우동의 맛이 튀김 덕분에 다채로워집니다. 튀김의 고소한 풍미가 탱글탱글한 우동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우리 부먹 찍먹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부먹을 좋아하거든요. 그 좀 탕수육 자체의 튀김옷이 눅눅해지는 그 맛이 저는 좋아하는데 딱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이 국물 맛이 간간하기 때문에 별도의 뭐 간장이나 소스를 찍어 먹지 않아도 딱 좋아요. 우리나라는 탕수육도 뭐 부먹 찍먹해서 되게 좀 예민애들 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거를 예를 들면 카츠동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돈까스가 들어가 있는 돈부리, 그 덮밥을 카츠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맛있게 돈까스를 튀겨서 밥 위에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소스를 부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쇼크거든요. 왜냐면 바삭한 저 튀김 위에 왜 소스를 부어? 방금 갓 튀김이면 지금이 제일 맛있을 텐데 왜 그 튀김에 숨을 다 죽이지? 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드시다 보면 그 튀김 안에서 또 약간 감칠맛이 또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것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단골 손님들이 강력 추천한다는 냉우동입니다. 이번에는 냉우동 북각개 우동인데요. 전 처음이에요. 냉모밀 우동, 뭐 소바는 먹어봤어도 이거는 어떤 맛이 궁금하거든요. 우동면에 차가운 쯔유간장을 끼얹어 먹는 냉우동. 차갑게 먹는 만큼 우동면의 식감이 더 돋보이는데요. 면발이 어찌나 탱글하고 쫄깃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이 동그랗게 떠지더라고요. 이 온우동이 면발이 쏟아가지고 쫄깃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극강. 야, 정말 쫄깃한데요. 그렇다고 안 익은 면발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다 익었는데도 상당히 찰지고 쫄깃함의 최고봉을 보여줍니다.
냉우동에도 튀김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노릇하게 튀긴 닭튀김을 잘라서 함께 먹어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닭튀김. 고기 특유의 식감이 더해져 더 고소하고 쫄깃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 어디쯤에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이 닭튀김만 먹으면 좀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이 냉우동이 그걸 감싸주고, 냉우동만 먹으면 좀 심심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또 닭튀김과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이 풍부해지네요. 오, 이래서 같이 먹는구나. 주머니 사정 상관없이 언제든 가볍게 즐기는 일본의 서민 음식 우동. 면부터 국물과 튀김까지 일본 현지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우동 한 그릇. 아니, 먹다 보니 두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지금도 수다를 하고 계시죠. 그만큼 쫄깃한 면발에 감칠맛 넘치는 육수, 그리고 바삭한 튀김까지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대전 월평동 골목의 맛입니다. 저는 오늘 우동의 신세계를 맛봤는데 여러분도 그 맛이 궁금하시면 걸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심 한복판, 늘 많은 이들이 오가는 월평동. 수천 년 전의 자취가 남겨진 유서 깊은 동네인데요. 월평동 골목에는 청년 사장님의 우동집이 있습니다. 정성으로 뽑아낸 수타면에 쫄깃하고 탱글한 식감에 오늘도 진심을 담아 한 그릇에 우동을 내어주는 사장님. 시간의 깊이만큼 깊게 우려낸 국물에는 감칠맛까지 듬뿍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월평동 골목에 따끈한 우동 한 그릇 어떠실까요? 네, 정말 요즘 같은 날씨에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이면 산의 진미가 부럽지가 않죠. 우동에 대한 사장님의 열정까지 잘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톡톡 전국시대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금 이 시기에 꼭 주목하셔야 할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겨울철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화재 사고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의 종류와 예방법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이맘때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홍성 광천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토굴에서 숙성한 인기 만점 새우젓 때문입니다. 새우젓의 중심지입니다. 홍성 광천으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일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값진 땀방울을 흘리며 노동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좌충우돌 초보일꾼의 생리얼 체험기 일꾼아슈. 찬바람 부는 계절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곳, 바로 홍성 광천인데요. 김장철을 맞아 토굴에서 숙성한 새우젓이 인기 만점입니다. 오늘은 새우젓의 중심지 홍성 광천에서 일손을 보태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뭐 오늘은 뭐 말 안 해주셔도 어딘지 알겠네. 에? 여기도 새우젓, 저기도 새우젓, 저기도 다 새우젓이네 그냥. 새우젓은 좋아하세요? 새우 좋아하죠. 돼지고기에다 싹 해가지고 오늘의 다짐.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시청자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광천하면 이 새우젓도 알아봐 주시는 거. 자, 두 번째,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만간 김장을 하세요. 새우젓이 필요합니다. 새우젓 in my pocket. 새우젓 in my pocket. 오늘은 새우젓의 고장 홍성 광천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토굴의 새우젓을 숙성 발효하는 곳으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여기 3대째 토굴 새우젓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대가 70년째 토굴 새우젓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 홍성 광천의 헌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토굴 새우젓을 잘 숙성된 토굴 새우젓을 주문이 오면 여기에서 직접 담아서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 어디 갖다 파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그냥 동굴이잖아요. 아니, 곡성 아니에요? 영화 곡성? 아니 나무 흔들리는 거 봐요. 아 여기 진짜 너무 무서워. 이거 봐 지금. 일꾼아슈. 사장님이세요? 예. 아니 사장님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이게 이제 새우젓
여기서 판매하고 하면 돼요. 작업하고. 그렇죠. 토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드럼통들이 다 새우젓이랍니다. 아니 근데 새우젓이 제가 아는 거는 새우젓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뭐 종류가 많나요? 제일 좋은 육젓도 있고 육젓? 그다음 6월 달에 나온다. 네. 육젓. 5월 달에 나온 오젓. 네. 요즘 가을에 잡힌 추젓. 추젓. 대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새우젓은 담그는 시기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른데요. 다양한 새우젓 중 어획량이 많지 않아 값이 비싼 육젓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아 고생했는데 우리 맛있는 밥을 먹을까? 예! 오늘의 점심 새우젓을 곁들인 수육입니다. 푸짐한 한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사실 이 새우젓이 오늘 주인공이니까 이 고기에다 새우젓만 하나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상추 한번 싸서 처음에는 한번 딱 해가지고 실실 녹죠. 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새우젓 하나만 올렸는데도 육지랑 바닥 싸우네 막. 와 이 새우젓이 굉장한데요 진짜? 광천 새우젓이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한 거는 냉장고에다 넣으면 지금 여태까지 먹었던 우리 토굴 새우젓의 진한 맛이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 광천 사람들은 그리고 광천에도 우리는 이 국산만 가지고 고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유하진 못해. 아 그렇구나. 그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프라이드만큼은 자긍심만큼은 안 없어지거든. 자긍심 하나로 지켜온 세월. 허니 사장님은 국내산 재료만 엄선하여 최상의 새우젓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우젓이 이렇게 소비자한테 갔을 때 네. 이게 물이 이렇게 밑에 비어 있잖아. 아, 그럼 소비자가 기분이 나쁘죠. 거기를 스티커로 가리면 되잖아요 상표로.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마음을 가리는 거잖아. 요즘 김장 시즌이라 1년 중 가장 바쁘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품을 준비합니다. 토굴에서 숙성 발효시킨 맛있는 새우젓을 빈틈없이 채우기 위해 저도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해답을 알았어요. 우리 집에 보낸다는 생각으로 나 밑에. 새우젓을 아낌없이 담는 것은 물론 허니 사장님만의 영업 비밀이 있다는데요. 새우젓을 사면 새우젓 국물까지 서비스로 담아준다는 겁니다.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거 보고 다른 새우젓 사장님들이 따라하시면 어떡해요? 할 수도 없어. 이렇게 하려면 자기 마인드가 원래 돼 있어야 돼. 내 거를 줄인다. 딴 사람을 주는데 내 거 줄어들잖아. 그게 아까우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와 같이 놀아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가능한데 아낌없이 눌러 담은 새우젓과 서비스로 담은 새우젓 국물, 그 속에는 사장님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새우젓 국물이 묻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파리가 딱 앉아서 미끄러져야 돼. 그 정도. 아하. 응. 아니 근데 요즘에 되게 김장철이라 주 많죠? 그럼 예. 피크 때라고 보면 되죠. 이거는 이렇게 포장해서 어디로 제일 많이 가요? 전국에 다 가요. 외국으로도 나갈 건데. 외국이요? 응. 외국에서도 새우젓을 먹어요? 그럼요. 어디? 일단은 미국.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국에 들어가면은 시원한 맛을 내주니까. 시원하죠. 그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고 그래요. 요즘은 온라인 판매가 부쩍 늘었다는데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서둘러 포장을 마치고 광천 새우젓 홍보를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혹시 다 여기 저기 아세요? 요즘에 뭐 히트친 뭐? 아파트. 아니 몰라. 아파트 노래 아세요? 아파트. 요새 나오는 그 얘기하는 거지. 아파트 아세요? 그거 알아. Game start.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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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사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넹. 왜 이렇게 새초롬하게 춤 한번 당겨볼까요 그러면? 넹. 너무 신나셨어. 자 준비 시작. 새우젓 다른 새우젓은 이제 생각도 마. 광천하면 이제 새우젓. 광천에 가면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토굴 새우젓이 있습니다. 국내산 새우와 천일염으로 염장하고 토굴에서 자연 그대로 숙성한 건데요.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신다면 광천 토굴 새우젓은 어떠실까요? 안동시 노화동의 한 육가공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겨울철인 1, 2월에 화재 사고의 24%가 집중됐고 해마다 겨울이 되면 조심해야 될 게 있었으니 바로 불. 부쩍 추워진 날씨, 건조해진 공기까지 더해 겨울이면 화재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화재의 모든 것 지금 만나보시죠.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 겨울의 문턱에선 이들 중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유독 물과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춥고 건조해지는 계절에 더욱 바빠지는 사람들, 그들은 소방관입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화재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과 겨울, 공기가 건조해지면 산불부터 시작해 다양한 화재로 전국은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특히 겨울은 이것 때문에 화재가 잘 난다고 합니다. 겨울철의 화재는 난방과 관련되는 화재가 일단 우선적으로 많고, 예전에는 불을 많이 관리를 해서 집에서 불로 인한 화재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전기 온열기가 좀 많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감소를 하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부산물에 의한 소각에 의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화재, 기술이 발달하고 소화시설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실내 화재는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온열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종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기적 과부하로 인해서 열이 발생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사전에 전원을 사용할 때는 전원을 사용을 하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열기구 전원을 꺼주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의 화재 예방법을 봤다면 이제는 공공건물을 살펴볼 차례. 그중에서 전통시장은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이어온 경우가 많아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화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안전점검, 주변 환경 개선으로 점차 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전통시장. 시장 상인들과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위험 요소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전기 기구라든가 이런 청소라든가 멀티 테이블을 빠른 시간에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저희는 이제 많은 점검을 진행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알림 설비라 해서 이제 CCTV하고 이제 감지기가 연동되는 그런 시설을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재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화재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법. 그중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소화기입니다. 요 소화기는 지금 우리 일반 화재, 그다음에 전기 화재, 유류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보편적으로 가정집에 있는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방에서 특화되게서 K급 소화기라고 해서 주방 화재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중에 여기 문구가 좀 특이한 문구가 있죠. 차량 겸용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는 소화기는 차량에 비치해야 되는 소화기입니다. 스프레이형 소화기라 그래서 얘 같으면 스프레이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분사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확인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KC 마크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화기는 있는데 사용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소화기는 최대한 가까운 곳에 두고 우선 안전핀부터 뽑습니다. 이후 호수를 불이 난 방향으로 잡고 빗질하듯 분사하면 끝! 우리가 야외에서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바람을 등지고 쏴야 되죠. 실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이시면 저기 보이시는 비상구입니다. 비상구를 반드시 등지고 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쏘는 장소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비상구를 등지고 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만 있으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 대피로부터 차단시설까지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평소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매년 경북 소방본부에서는 경북에 있는 다중 이용업소 중 소방 안전관리가 우수한 곳을 선정,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천에서 이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중이 많이 출입하는 다중유소지만 그 비상구라든가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경로들이 많이 확보돼서 비상시 탈출에 용이하고 안전시설 등을 자체 관리라든가 유지하는 그게 상당히 양호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택, 건물에 대한 화재와 안전을 살펴봤다면 마을도 빼놓을 순 없겠죠. 예천을 대표하는 전통 마을인 금당실 마을. 과거에는 이곳도 화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이 도로가 좁고 꼬불꼬불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화재에 되게 취약할 수가 있고 집과 집 간의 간격이 되게 좁고 해서 만약 강한 강풍을 동반한 화재가 날 경우에 되게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소담한 돌담길과 고즈넉한 초가집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곳.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예천 관광 1번지인데요. 이렇게 좋은 전통 마을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같이 훈련도 하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소방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비상소화장치라 해서 주민이 또 관광객이 누구나 소화전을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화재, 그 속에서 안전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재난은 다양하게 찾아오는데요. 이에 예천소방서는 연구팀을 만들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적인 그런 우리 예천군의 성격, 양수발전소라든지 국가 중요 시설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방안, 그리고 예천 지역에 맞는 연구 정책을 발굴해서 현장에 이렇게 접목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훈련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역민들이 화재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소방관들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화기 취급 등이 빈발함에 따라서 화재의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질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화재 예방은 소방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할 때 국민의 안전, 나아가 국민의 안전이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국민과 함께 이번 겨울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자주 찾게 되는 불. 작은 방심 하나로 편리한 불이 험악한 불로 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올겨울을 준비하면서 화재 예방법도 같이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죠. 겨울철이 되면 가정에서는 온열기기를 많이 사용하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기기의 전원은 꺼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톡톡 전국시대,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은퇴 이후가 더 즐겁다고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옛것을 지키며 이어나가는 이들, 바로 종가의 이야기가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주의 역사와 영광을 품은 종가,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에 흉년이 들면 온 나라가 굽는다 할 정도로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던 나주. 영상강이 만들어낸 기름진 평야는 나주 사람들의 자부심이었는데요. 나주의 역사와 영광을 고스란히 품은 오늘의 종가를 찾았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종가이자 전국적으로 소문난 종가. 이 터에서 대대로 200년을 산다고 그래요. 1824년, 그러니까 거의 200년이 넘었고, 이 집에 있는 이 자체는 전부 다 근대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기 사랑채에 있는 기와도 나오기 시작할 때 바로 지었고, 여기 본체 이 기와는 지금까지 10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다른 기와로 교체를 안 했어요. 번화만 했지. 그래서 지금 와송이 많이 자라고 있지요.
전남 지역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크고 오래된 양반 가옥인 난파고택은 단순한 종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한국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0년을) 여기서 이사를 안 가고 가만히 사니까 쟁여놓은 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쓰던 걸 그대로 다 보존하죠.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80년에서 100년이 넘은 거죠. 전부 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저 오래됐다고 해서 이름난 종가가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굶어갈 때 앞장서서 독립을 외치고 곳간을 열어젖힌 덕망 높은 종가였죠. 이제 이 집은 4대조부터 일제 압박수 독립운동, 독립자금 이런 걸 많이 내셨더라고요. 모든 기록에 독립자금을 내신 것이 다 보존이 돼 있어요. 한 해가 들어가지고 힘든 그걸 보시고 우리 집에 있는 그 벼 이런 것을 다 뭐 거의 300석 정도를 풀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했대요. 그런 것을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사신 그런 집안 같아요. 그런 난파고택이 요즘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차종부 덕분이죠. 저는 나주 난파고택 차종부 김성경입니다. 올해로 아마 18년째, 내년 되면 1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귀하디 귀한 차종부. 어떻게 차종부의 삶을 선택하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저는 성악을 전공했었고 유학을 이태리로 갔었고 공부를 하는 도중에 좀 다리를 다치게 되었는데 다리가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들어가기가 싫었죠. 저희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사랑의 힘으로 선택한 차종부의 삶은 생각보다 더 매웠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살아계셨어가지고 저는 이제 할머니한테 배웠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한테 호되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혼하고 한 2년, 3년 정도 할머니 살아계실 때가 가장 힘들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다시 돌아가서 노래를 하라고 한다면 너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어쨌든 내가 또 그래도 가서 했다는 거, 그리고 같이 함께 내가 참여를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가서 같이 도울 수 있다는 거, 그런 버팀으로 제가 이제까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종부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시간인 것 같아요. 종부의 삶에 적응하고 하나하나 익힌 종가의 문화. 내림 음식 또한 종가의 중요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장조림이 있는데 저희 집은 1등급 정도만 사용을 해요. 그냥 1등급이나 1불 정도. 왜냐하면 저희는 되게 씹는 식감을 되게 좋아해요. 1등급을 해야지 어느 정도의 씹는 식감도 나고 그 고소한 맛도 즐기고 풍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고기를 사서 씻고 그다음에 그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튀겨내요. 그 튀겨내는 거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크고 잡내도 한번 더 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료 손질을 하거든요. 표고버섯, 꽈리고추, 마늘, 생강 이렇게 이제 다듬어 놓고 꼭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듬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그냥 넣으면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이 고기에서 나중에 나오는 이 기름기 때문에 이 기름기가 이 꼭지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하얗게 보기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재료 손질을 하는 편이에요. 시어머니의 일을 거두는 수준을 넘어 한 몫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차종부. 지금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척척 잘 해내니까 참 예쁘죠. 든든해요. 지금은 너무 대견하게 잘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없어도 지켜나가니까 이 집 보물이죠. 차종부가 서랍 안에서 자그마한 수첩을 하나 꺼내는데요.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저랑 어머니가 같이 레시피를 써가지고 30가지 정도 있는 레시피거든요. 홍감 물김치, 자, 이첩 반상에는 또 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생각날 때나 아니면 저도 어머니한테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써놓기도 하고 하는 수첩이에요. 할머니나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시면 아 그렇게 들어가구나. 근데 저도 써놓지를 않으니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 번은 어머니 머릿속에만 저장을 해놓지 마시고 이거를 레시피화를 어느 정도 좀 손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 김선경 차종부는 차근차근 정리한 레시피를 바탕으로 남파고택의 맛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시피화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그거를 해야 되는 게 또 저희 세대에 같이 공유할 수 있으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제 레시피화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내림음식 레시피의 체계화, 종가 최초의 한식당 오픈. 그 안에는 종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종부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실은 식당 같은 거 이런 무단히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전국적으로 웬만한 종가를 다 다녀보는데 이렇게 미리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걸 지금까지 같이 이어나가는 젊은 세대는 이 남파고택밖에 없다고 제가 독보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나밖에 없어? 약간 이런 뿌듯함도 있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싫어할까? 왜 그렇게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왜 이걸 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제가 이걸 또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이걸 제 자식한테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어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았는데 어머니,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요?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이 애들도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야지 저도 자신 있게 물려줄 수 있는 거고. 종가라는 자체는 그 집안의 독자성과 특별함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 가치와 부모님들이 지켰던 것들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실은 솔직히 많이 고민하고 싶고 많이 공유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지키고 이어가야 할 종가의 음식 문화. 우린 오늘 남파고택에서 그 희망을 봤습니다. 부귀영화가 따로 있나. 안녕하세요. 요즘 부귀영화로 활동하고 있는 문소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퇴직 후에 웃음을 잃지 않고 너무 즐겁게 생활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있길래 찾아왔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만나러 가보시죠. 100세 시대, 더 이상 꿈이 아니죠. 은퇴 후에도 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어떤 사람들일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언니들 진짜 다 아름다우시고 너무 예쁘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라인 댄스를 하시게 됐어요? 아,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잘합니까? 네. 아름다우시고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도 타신 거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1등 했어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이야. 얼마 전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발표대회에 참여해 선보인 라인댄스. 어딜 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젊게 사는 비결인가 봐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 네, 서로 소통하고 예. 또 공감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서 너무 즐겁고 네, 또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춤과 노래가 있는 곳에는 항상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라인댄스만 잘 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랍니다. 다재다능한 어르신들답게 이번에는 국학기공을 선보여 주셨는데요. 아름답고 우아한 몸짓은 물론 과하지 않도록 완벽한 강약 조절까지 물 흐르듯 이어지는 동작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1등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죠? 있는 날까지 나비가 춤추는 것 같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잘하셨어요. 네. 해보시니까 어디 건강이 어디 좋아지시는 데가 있으세요? 그냥 체조도 아니고 춤도 아니고 네. 기운을 타고 하는 거라서 네. 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져요. 그렇죠. 아우, 네.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처음부터 하시게 됐어요? 분녀회에서 평생학습관에 기체조가 있다고 한번 등록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처음에 한 7, 8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회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문화원에서도 평생교육도 거기서도 하지만 이렇게 나가서 밖에 나가서 출장도 수업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 날씬하시고 다 아름다우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상을 타셨다는데 무슨 상을 타셨어요? 강릉시 생활체육 예. 거기에 국학기공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출전하자고 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될까 예. 망설이면서 그래도 회원들이 전부 찬성을 해서 예. 했죠.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예. 밤에도 모여 연습하고 낮에도 모여 오, 연습하고 열정이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15일 만에 어우, 15일이라니. 손뼉 한번 치세요.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네. 집에서 네. 남편하고 네.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뭐 이 나이에 무대에 서서 그렇게 한다는 거 자랑스러워하죠. 뭐. 그래서 영상이 올라오면 얼른 보내고 자랑하죠. 아, 맞아요. 자, 양다리를 좀 벌리시고요. 네. 손을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궁둥이 좀 집어넣으세요. 스치면서 방향 바꾸어서 쭉 내려갑니다. 돌려서 앞으로 오른손 밀기. 가슴을 쓸어주면서 후 하고 열어주는 게 가슴 열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암은혈이 뒤에 있거든요. 네네. 암은혈을 쑥 열어줍니다. 네. 됐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다 아름다운 아가씨들만 계시는데 저기 잘생긴 저분은 누구세요? 남자분이요? 노인회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반응이 다 어떠세요? 여자 회원님들은 원체 호응도 잘하시고 또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보시는 강사 선생님들도 아주 모범 경로당이라고 아주 칭찬도 하시고 네. 여기 혹시 사모님도 계세요? 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세요? 저기 있습니다. 아, 저하고 아까 인터뷰. 아,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기공을 하시니까 이 피부도 광채가 나시잖아요. 그 기공, 요가 이런 걸 하셔 그런지 아, 정말 전부 다 광채가 나십니다. 그렇죠. 예. 저 봐요. 다 이마에 반짝반짝하잖아요. 예. 여기 스포츠 댄스는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근데 스포츠 댄스를 하면은 파트너 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같이 이렇게 추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프로도 한번 만드세요. 새로 프로그램을 이제 선정을 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내년에 한번 또 찾아오겠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이, 고맙습니다. 가수 문소희 씨가 반겨줘서 감사하다며 노래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소중한 당신 우리 영화가 따로 있나 당신만 있으면 그게 최고야 대연초 피어있는 꽃길 함께 걸어요. 아니, 내가 진짜 TV. 아, 그럼 춤춰. 그럼 춤춰. 요즘 같은 시대에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죠. 매일을 즐겁게 만드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하루하루 젊고 즐겁게 산다면 나이가 몇이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청춘이니까요. 나이 댄스 국악기공. 와, 어머님, 아버님들의 표정부터가 정말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퇴 후 찾은 나만의 취미생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톡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